안녕하세요. 유익 에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익 에듀 TV로 또 마음으로 2022년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실기 핵심 이론 5장 이후로 못했던 부분들을 또 마무리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 인터페이스 설계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어떤 시스템 간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중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사이에 어떤 그 매개를 하는 중간에 매개를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쪽에서 용어로서 인터페이스 이런 말을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하고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의사소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라는 어떤 개념은 사실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결국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스템 간에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던 시스템 안에 어떤 요소들 간에 또는 모듈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의 그 사이에 어떤 규칙, 그 다음에 어떤 원칙 또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개념을 보시면 그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어떤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하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설계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그 설계서 작성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살펴보시면 이기종 시스템 간 또는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교환. 그래서 결국 이기종 시스템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기종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이고 컴포넌트 간이다라는 얘기는 내부 모듈 간의 어떤 다른 모듈과 모듈,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사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고 교환 및 처리를 위해서 각 시스템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 또는 업무, 그다음에 송수신 주체 등이 정의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데이터, 업무, 송수신 주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정의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인터페이스 설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목록, 그다음에 각 인터페이스의 상세, 데이터 명세, 그다음에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각 요소들의 데이터가 무엇이고 또 업무는 어떤 거고
송수시하는 주체는 무엇이고 또 그다음에 인터페이스하는 목록, 인터페이스의 상세 데이터 명세는 어떻고 각 기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험으로 나오면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냐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일단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록. 인터페이스 목록.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목록이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번호 및 인터페이스가 되는 시스템의 정보 및 관련 요구사항 아이디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페이스 목록의 주요 항목을 보시면 주요 항목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터페이스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그러니까 설계서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중에 결국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 목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목록의 주요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항목. 주요 항목은 무엇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 목록에서의 주요 항목에는 인터페이스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련 번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이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명, 수신 시스템, 대내외 구분, 연계 방식, 통신 유형, 처리 유형, 주기, 데이터 형식, 수신 담당자 확인, 관련 요구사항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목록은 결국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 항목들, 그 상세한 사항들을 다 정리한 항목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리해 놓은 상세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해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페이스 번호라는 것은 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야 일련 번호. 그러니까 이게 순번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 번호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인터페이스별로 부여되는 번호다. 같은 종류의 인터페이스별로 부여되는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류는 같은데 인터페이스별로 어떤 순서가 있을 거예요. 번호가. 그래서 그 번호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련 번호라는 것은 예, 일련 번호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번호 내에 부여된 순차적인 일련 번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딸려 있는 일련 번호를 매길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이디. 아이디는 무엇이냐?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 유일값 이런 거죠. 식별자 뭐 이런 말은 아이덴티파이어 영어로 쓸 수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에게 유일하게 부여된 아이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표준에 맞춰서 보통 부여를 하고요. 명칭을 부여를 하겠죠. 규칙에 맞게.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은 뭐 당연히 인터페이스의 목적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신 시스템이 있고 수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송신 시스템은 무엇이고 전송 시스템은 수신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송하는 시스템은 어떤 거고 수신하는 시스템은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수신이죠. 결국 수신하는 시스템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내외 구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기업 내부 시스템 간의 어떤 통신이냐, 기업 내부 간의 통신이냐, 내부를 말하냐, 기업 내부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또는 기업 내부 시스템 간에 이루어지는 거냐, 인터페이스가, 아니면 시스템 내외부, 그러니까 전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내외부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인터페이스다.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계 방식. 연계 방식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뭐 웹 서비스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FTP도 있을 수 있고, 뭐 DB 링크, 뭐 소켓, 뭐 이런 어떤 이기적 어떤 다른 모듈 간에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통수신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방식을 정의하는 겁니다. 웹 서비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웹상에서 그 HTTP 프로토콜로 정의되어 있는 그 서로 웹 쉽게 말하면 그 www 또는 HTTP 표준 규칙을 따라서 웹상에서 웹 통신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 규칙이죠. 그래서 파일만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화된 규칙이다. 그리고 DB 링크는 주로 이제 DB to DB, 그러니까 DB와 DB 간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링크 방식이다. 소켓은 보통 이제 그 우리 웹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어떤 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통신 유형이 있는데요. 통신 유형으로는 동기, 비동기라는 것이 있고요.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바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바로 실시간으로 즉시 반영되는 그런 거를 동기라고 보고요. 비동기는 좀 약간 이제 시간 타임을 주고 전송이 되는 형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기로 이루어지는 어떤 통신 유형은 주로 이제 우리가 단순한 예로 뭐 메신저 이런 거, 카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문자를 딱 날리면 상대방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형태. 비동기 형식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상대방한테 일단 전달은 하고 상대방이 바로 그거를 인지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형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이제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즉시도 받는 상태가 받는 수신자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처리 유형은 인터페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유형 형태, 주로 이제 뭐 실시간으로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 주고받는 형태, 실시간 처리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배치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에 일괄로 처리하는 형태. 그다음에 지연 처리는 뭐 일단 시간차를 두고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리 유형이 실시간인 경우는 뭐 수시 또는 뭐 그 외 상세 주기를 정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기는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주기. 주기는 뭐 그냥 뭐 정기적으로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어떤 간격을 시간적인 간격을 지정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뭐 4시 10분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기죠. 뭐 매일 발생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은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갖느냐, 뭐 고정길이냐, XML 형태로 할 거냐, 뭐 이런 데이터 포맷을 정의합니다. 정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신 담당자 확인,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신 측의 담당자 확인 여부를 표시 나타내는 항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 요구사항 아이디, 이거는 이제 해당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아이디가 무엇이냐, 그거를 정의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도 다 요구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아이디를 목록에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를 교환이나 처리를 할 때 쓰는 그런 항목이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실제 이제 뭐 인터페이스의 어떤 여기 앞에서 보는 거는 여기 앞에서 요 부분은 주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뭐죠?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그 명칭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어떤 태그를 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정의하는 것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송신이나 수신이나 내내외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속성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수신 담당자 확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문서상의 어떤 기록 관련된 어떤 정보를 남기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주요 속성들, 정보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속성들, 문서를 쓸 때 문서에 들어가는 어떤 그 항목들을 쭉 목록으로 나열해서 봤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송수신 간에 송수신 데이터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기능 정의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데이터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 데이터를 실제 전송하고 전달할 때 쓰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동작들, 기능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정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간에 데이터 저장소와 속성 등의 상세 내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기능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저장소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그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앞에서도 이제 한번 보셨지만 인터페이스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분류 코드 또는 연속을 같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명을 당연히 이제 쓰겠죠. 고유 명칭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명이라는 거는 이 오퍼레이션은 이제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어떤 세부 동작, 그러니까 해당 인터페이스가 하는 세부 동작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한다든가, 뭐 계산을 한다든가, 동작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동작의 명칭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개요, 개요라는 거는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의 세부 동작 프로세스, 단계적으로 어떤 동작들이 발생되는지를 세부 설명들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 조건하고 사후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하는 동작에 있어서 어떤 사전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사후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사후 조건은
말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된 이후에 발생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인터페이스 구성 항목 값이에요. 실제 전달되는 어떤 값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어떤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하죠. 그리고 그런 거 전달을 한다는 거고 결국 이것도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라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구성 항목이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여기서 왜 파라미터 정의가 나오냐면 결국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기능, 어떤 기능을 쓸 거냐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그 기능에 전달되는 값, 구성 항목 값이 뭐다라는 것이 결국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값이 있어요. 반환값. 결국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입력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파라미터는 구성 입력값이다. 입력값이다. 그리고 는 구성 항목 값은 이제 입력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반환되는 값은 출력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함수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한다는 거는 함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똑같이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 후에 반환되는 값, 반환되는 값이 무엇이다, 출력 값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정의서에서 상세 기능에 대한 주요 항목을 봤어요.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되게 막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요 시스템이든 컴포넌트든 뭐 상관없어요. 여기가 뭐 어떤 A라는 그죠? A라는 어떤 모듈이 있고 여기는 B라는 모듈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송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이에 어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의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기능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반환값이 여기에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풋, 그죠? 뭐 여기는 인풋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가 여기로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리턴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이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적, 동적 모형 뭐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모형을 가지고 모형, 모형, 모형이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모델인데 아, 모델인데 모형은 이제 보통 모델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모형, 동적 모형이라는 것은 정적과 동적 모형을 통해서 이제 각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으로 활용해서 이제 이 표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가 발생되는 것도 다 기능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작동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파라미터 던져주고 변화값을 받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값을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전달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동작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동작들이 이제 어떤 정적의 어떤 모형과 동적의 모형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우리 실제 우리 그 예로 들자면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UML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거가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거 전에도 이런 모형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계서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근데 설계서라는 것이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고 개발자와 또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요구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계서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이어그램을 쓸 때 우리가 동적 모형, 정적 모형 이런 거 쓰는 거죠. 정적이라는 거는 스테이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 동적이라는 거는 어떤 실제 동작들, 움직이는 것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컴포넌트별 인터페이스와 요구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동적 모형과 정적 모형을 통해서 컴포넌트 간에 어떤 인터페이스와 요구 조건들이 발생되는지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 확인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상호 교환되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와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어, 동작들 이런 것들을 어, 트랜잭션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트랜잭션 확인은 결국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명세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서의 앞에 이제 어떤 설계서를 쓸 때 쓰는 용어들, 그러니까 항목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상세 설명을 우리가 상세 기능 설계하는 주요 요소들을 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계서를 쓸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how to 어떻게 하면 이 설계서를 만들 것이냐라는 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설계서를 쓸 때 쓰는 요소들이 뭐다. 어떤 항목들이 있다.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있다. 또는 뭐 거기에는 뭐 파라미터도 있다. 그다음에 뭐 앞에서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오퍼레이션 명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UML에서 쓰는 뭐 동적, 정적, 모형 모델링을 어떤 다이어그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명세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데이터 명세는 뭐냐면 실제 인터페이스를 할 때 쓰는 데이터들에 대한 상세 어떤 기술인 거예요.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명세는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서비스에 대한 상세 명세를 표현하는 산출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쓰는 어떤 거기에 데이터 명세, 상세 명세들을 산출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명세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거기는 뭐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 뭐다, 인터페이스 방식과 명세는 뭐다, 리턴 형태는 뭐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상세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명세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정적, 동적 모형은 실제 인터페이스 간에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설계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말하는 데이터 명세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 설계를 할 때 상세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거 뭐 항목 아이디라든가 뭐 거기 인터페이스를 할 때 쓰는 시스템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전송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데이터 명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내부 외부 모듈의 기능 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어, 앞에서 이제 설계서에 대해서 실제 설계하는 어떤 항목들과 설계서를 작성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설계서에서 들어가는 내부 외부의 모듈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우리가 뭐 여기서 기능 확인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기능들을 뭐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기능들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설계서를 통해서 어떤 정의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는 거죠. 사전에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설계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해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외부 및 내부의 모듈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인터페이스 목록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송신과 전달 영역까지는 이제 외부 모듈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내부 모듈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는 결국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내부와 외부 모듈의 기능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송신 및 전달 영역까지는 송신하는 쪽에서 송신하고 전달하는 거는 외부 모듈이다.
그렇죠.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서 송신을 하고 수신하는 어, 수신체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고 왼쪽에는 송신자가 있으면 송신과 전달 영역까지는 외부 모듈로 볼 수 있는 거고 수신 쪽은 내부 모듈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결국 송신 쪽과 수신까지의 이제 전체를 다 정의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는 거는 다시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보면 네, 이쪽이 이제 이쪽이 송신이다. 여기가 송신 측이고 여기가 수신 측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이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가 결국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외부, 여기가 외부고 그리고 외부고 여기는 내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결국 이 상세 기능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모듈을 확인하는 거죠. 상세 기능에 대한 내부와 외부 모듈의 기능을 확인이 가능하다.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인터페이스의 상세 기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 기능에 대해서 내외부 모듈에 대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뭐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 상세 정의서에서 상세 설계서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어,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모듈에 대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사후 조건을 통해서 상세 기능의 내부 모듈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에는 사전 조건이라는 거는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말하는 외부, 송신한 쪽에 그걸 말하는 거고 사후 조건은 다 완료된 이후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뭐 내부 모듈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 전송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개념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 동적 유형을 통한 기능 확인에서는 인터페이스가 표현된 정적 동적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부 모듈의 기능과 그 다음에 외부 모듈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통한 공통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내부 모듈을 기반으로 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설계서에 정의된 내부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 기능을 특별하고 그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막 써져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 설계서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칭대로.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확인, 표준 확인 부분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설계 방식들의 설계서의 내용과 어떤 설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들, 항목들, 그다음 방식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다. 설계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고 이제 실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니 인터페이스를 전송하고 전달할 때 쓰는 데이터 표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데이터 표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될 범위, 그다음에 데이터 범위의 데이터 형식, 표준을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한국어라는 표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전송을 자기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그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전송할 때에는 어, 통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 어, 약속돼 있는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전송하는 데이터가 수신하는 쪽에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식이나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데이터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뭐 당연히 그대로 전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형태가 송신하는 쪽과 수신하는 쪽에서 그 형태가 동일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면 그냥 그대로 전송하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쓰는 형태와 수신 쪽에서 쓰는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같은 의미로 전달되는 거일 수 있지만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변환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중 공통의 영역을 추출해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표준 확인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식별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별된, 확인된 어떤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인터페이스 입출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식별된 데이터 인터페이스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서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출력값이 의미하는 바와 데이터의 특성, 참고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인터페이스 입출력 의미를 파악을 통한 데이터 표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어떤 여기 아까도 그림에서도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자 쪽에서 쓰는 데이터의 어떤 형식, 입력값에 대한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수신하는 쪽에서 출력값으로 의미하는 데이터의 값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내용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 표준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분석 후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 표준 확인 절차에서 첫 번째 서로 송수신하는 데이터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표준화하는 것, 표준화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어떤 표준을 쓸 것이냐,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데이터 항목 식별이 필요합니다. 식별.
그래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데이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데이터 항목과 이전에 식별된 데이터 인터페이스 항목 간에 뭐 수정,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항목이 데이터 항목으로 정의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그걸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항목은 인터페이스 항목에 있어서 뭐 어떤 것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표준의 최종 확인, 데이터 표준의 최종 확인.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기능과 그다음에 데이터 항목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 표준과 조정해야 될 항목들을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을 최종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표준을 해야 되는 어떤 항목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데이터 표준화해야 될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항목들이 무엇인가 항목들을 식별하고 추가 수정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표준은 어떤 걸로 하고 데이터 항목은 무엇으로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 이렇게까지 해서 표준화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 확인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인터페이스 간의 데이터 표준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계 작업 단계에서의 작업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개념은 무엇이고, 인터페이스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들을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정의서에는 어떤 기능 요소들을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해서 실제 설계서는 어떤 교적 동적 모형, UML 같은 그런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계 작업을 한다는 것과, 그다음 데이터 명세를 통해서 실제 앞에서 썼던 그런 항목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다음에 설계서를 만들 수 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내부 모듈의 어떤 기능들은 어떻게 그 설계서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동적 어떤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설계서라든가 상세 정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공통 모듈이나 이런 것도 공통 기능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형식이나 표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어떤 전송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입력한과 출력값에 대해서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표준을 어떤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실제 데이터 표준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항목을 식별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 어떤 항목들을 실제 전송할 것인지, 전송하는 항목들, 표준화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수정, 추가, 삭제해서 정의할 것인지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실제 전송하는 컨텐츠와 항목과 그다음에 표준화하는 방식과 이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정의를 해서 표준화해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전달하는 인터페이스의 어떤 컨텐츠 항목과 전달하고자 하는 형식을 다 같이 어,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데이터 표준 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는 이제 설계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이제 챕터에서 실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에듀TV 인터페이스 설계 확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